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저녁 9시 18분입니다. 오늘 참 주식시장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코스닥은 조금 선방을 했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519.85 전일 대비 0.23% 하락하였고요. 코스닥은 886.04 전일 대비 0.88% 상승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하락했던 그림을 보여주다가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약 후강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가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저가 되었을 때 조금 매수를 하고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매가 끝나는, 지금 이제 저희가 팔진 않았으니까 그러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코스닥보다도 기사를 좀 하나를 봤는데요. 제 영상에서 굉장히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초전도체가 네이처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얘기한 그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자기네가 만들어 봤더니, 연구를 해 봤더니 검증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지컨트롤스, 국일신동, 원익PNS, LS 전선 아시아, 서남도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하한가까지 떨어진 가격에 거래 중이다 라고. LS 네트워크스도 덕성 우, 그러니까 이 우가 붙어 있으면 약간 우선주죠. 요것도 24% 등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인받은, 지금 LK99의 논문이 국제학술지가 아닌 그냥 일반 아무나 그 게시판 형태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연구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누가 검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권위가 있는 그런 데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기사를 보도했다는 거죠.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죠.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게 이 초전도체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가 관심사였잖아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꿈에 부푼 제2의 그런 재료다 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급등했었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훨씬 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공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영상을,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 이 초전도체에 관련된 걸로 밑에 이 댓글이 이게 참 관심이 가서 갖고 왔어요. 누군가는 아니라고, 이제 끝났다고. 근데 누군가는 뭔가 의심이 된다고. 뭔가 의심이 든다. 아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초전도체가 맞는데 강대국에서 우리의 그 연구 기술을 뺏어가려고 한다. 솔직히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한가란 얘기는 마이너스 30%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업의 가격이 30%나 싸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3일 연속 상한가 뭐 이렇게 해서 2배가 됐다거나 뭐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가 떨어졌지만, 만약에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사야 되는 게 기회잖아요. 이 댓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 그 시장판 안에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이게 옳다, 누군가는 이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누군가는 긍정적이다. 같은 기업을 보고서도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들이 서로 맞붙어져 있고, 댓글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글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투자와 주가의 거래는 돈을 주고 받는 거에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기업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가격보단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할 수도 있고, 뭐 경영권을 살려고 더 비싼 가격이어도 난 매수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드물지만 평상시에 이런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믿음이 주가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투자하고 있느냐. 기사만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또 이런 기사에는 실망하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죠. 글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돈이 들지 않는 글에 내 돈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만약에 LK99가 초전도체다. LK99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기업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매출을 올릴 거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걸 우리는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 확신이 드는 기업, 뭐 대기업, 누구가 다 얘기해도 아는 기업, 내가 컴퓨터 사는데 어떤 컴퓨터를 사죠?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거 사잖아요. 내가 실제 소비하는 것, 내가 아침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옷 어디서 만들죠? 그런 기업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내가 쓰는 것, 뭐 교통, 비행기를 타, 난 대한항공이 더 좋아, 아니야 아시아나항공이 더 좋아, 왜 그게 더 좋아?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렇게 소비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돈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나한테 배당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아주 나이스한 기업이란 말이죠. 이렇게 한 가지 기사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 돈도 안 드는 이런 의견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나의 그런 피 같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난리도 났어요. 이게 뭐 독일 팀이 LK99이 뭔 말이야.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나? 말은 쉽죠. 내가 이거를 진짜 개발했는지 알면, 알면 이걸 팔겠어 지금? 마이너스 30% 됐을 때 사야지.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급등했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 중에는 내가 만약에 LK99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럼 그거 올라갈 때 주식을 안 팔겠어요? 팔고 싶은 욕심 안 들겠어? 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왔다. 지금 엑시트하지 않으면, 지금 이 이익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다시 손실 볼 거 뻔한데 주가가 올라갈 때 팔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게 시장 그리고 매매 이런 것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주가는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옳다고 믿는 사람과 그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싸워. 서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싸워. 옳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매도하면서 싸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의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그 분기마다 발표되는 분기 보고서잖아요. 경영 그 보고서,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배당은 얼마 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두는 거죠.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싸워 서로. 얼만큼 올라갈 것 같아?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때가 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돈을 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초전도체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 검증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죠. 검증이 되는 걸 보면서 더 현실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가짜면 주가가 떨어지고 진짜면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었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데에서 흔들린다. 투자는 흔들리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사기 시작했으면 계속 사는 거고, 한번 그 기업이 나한테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아.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펀드도 다 되어 있고, 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굳이 왜 이런 기사거리, 이슈거리,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이런 데에서 등락에 30% 등락했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면서 매매를 할까요? 그렇게 너무 멍청하게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고를 때에는 그 기업이 꾸준한 매출을 갖고 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꾸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매출 안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제1의 원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믿는 투자,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익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등락이 심하지 않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출을 일으키고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식이 널뛰기 장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상승할 때는 좀 팔고,
하락할 땐 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마에 엮여가지고 급등 급락하는 기업들은 장기 투자로서는 조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국민 장기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려요. 투자자 본인이 좋은 기업을 골라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상승하는 시기인데 더 상승할 것 같아서 팔 수 없고, 하락하는데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를 못 하겠고 손절을 못 하겠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좀 균등하게 하고 매매하는 타이밍을 저희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그 링크를 보시면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을 좀 베타 테스터로서 무료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하려고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댓글과 설명란을 보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거는 저희가 뭐 투자금을 주셔라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기업을 얼마만큼 매매를 하셔라 라고 이렇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돈을 저희한테 주셔라 이런 게 아니고, 리딩을 뭐 하면서 뭐 얼마 회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관심이 가져지신다면 참여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